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수협과 어업인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수산물 소비량이 40% 감소했는데 방류가 시작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일본은 자국 어민들에게 장기간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급급하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흥 거금도의 남해 독일 마을과 같은 100세대 규모의 은퇴자 마을이 조성됩니다. 은퇴자 마을이 조성되면 파독 근로자를 포함한 도시 은퇴자와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거금대교가 눈앞에 펼쳐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이 마을 6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가 최근 전라남도 브랜드 사업인 새꿈도시 조성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 독일마을로 불리는 이 주거단지는 이곳에 정착을 원하는 파독 근로자들의 건의로 시작됐고 파독 근로자 전시관과 독일 테마 상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녹동항과 소록도 접근성과 함께 귀촌 공동체 지원을 통한 1가구 2주택 미적용, 다양한 편의시설과 한옥 지원 사업의 혜택 등도 큰 장점입니다. 또 고흥 새꿈도시는 문화예술 교육과 주민 소득 창출, 커뮤니티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새로운 마을 공동체 형성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꿈도시 조성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됨에 따라서 귀농 귀촌자,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한 신규 마을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군 인구 증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인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는 전체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가 모집되면 사업을 신청해 내년에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도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100세대 규모 전원주택 단지와 노인 복지시설 등 복합 주거 단지를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천혜의 자연 경관과 기후 등이 귀농 귀촌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며 10년 후 인구 10만을 위한 인구 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광양 시의원들의 유럽 해외 연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의회를 상대로 대시민 보고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광양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수천만 원의 혈세로 추진되는 만큼 준비 과정부터 결과 보고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수를 마친 뒤에는 보고회를 열어 연수 과정과 시책 접목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해외 연수는 의원별로 사전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외유성 연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난 조선업체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에서는 올 들어 모두 2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40대 노동자가 튕겨져 나온 철판에 맞아 숨졌고 지난 1월에는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과 회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조사는 7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한편 올 들어 대불 산단에서만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대불 산단 내 한 선박 블록 제조업체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고 5월에는 또 다른 업체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일부 업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조선업계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협력업체, 물량팀은 산업안전이라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조선소 경영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금도로 사업장에서만 작년 이후로 조선업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중대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이 다 돼가지만 어느 조선소의 대표이사도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여수 일부 아파트에서 제기된 흙탕물 수돗물 민원과 관련해 여수시 수질 분석 결과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17일 중림 배수지 수질을 분석한 결과 8개 항목 가운데 탁도가 기준치인 0.5 NTU를 초과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한 아파트의 저수조 탁도는 0.4 NTU로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노후 관로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것 같다며 해당 관로를 세척한 이후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교사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비공개되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4개 단체와 도의회,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한 기획단을 꾸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지원에 나서고 수업 방해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 공존교실과 온마을 온종일 케어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양 망덕포구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망덕포구 진입로 중 하나인 이 도로는 이번 주 전어축제로 많은 차량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양시는 이르면 연말까지 도로와 교차로를 새로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망덕포구 서쪽 삼거리, 비상 깜빡이를 켠 트레일러가 달려오더니 우회전하려던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급히 운전대를 돌리면서 마주오던 다른 화물차와 2차 충돌은 피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트레일러는 앞과 뒤가 완전히 틀어진 채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진월나들목과 태인대교를 잇는 도로로 광양 국가산단을 오가는 화물차 통행이 잦습니다. 여기에 망덕포구로 진입하는 길까지 겹쳐 있습니다. 주변에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장비가 없다 보니 올해만 교통사고가 3건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는 게 주민들 설명입니다. 운전하시면서 좀 위험한 경험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저도 있죠. 저도 있는데 뭐 어차피 해센터나 이런 데 이제 나오다 보면 또 합류되는 지점 아닙니까? 해센터에서 나오다 보면 망덕에서 나오는 지점하고 그러면 저서 세게 또 달려오니까. 이번 주말 망덕포구에서는 광양 전어축제가 열리는데 많은 관광객과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기간에도 같은 지점에서 행사장으로 향하던 차량이 좌회전 도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삼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과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중경상을 당하는 인명사고와 역주행 차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지속해서 광양시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인근의 도로를 개선하고 교차로 3개를 확보해 교통량을 분산시켜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의 태인대교하고 망덕으로 접속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될 걸로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광양시는 전어축제 전 진입로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도로 정비를 마치고 안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 씨는 지난 1953년 3명으로 구성된 걸그룹 김시스터즈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해서 한류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목포시는 K-팝의 원조는 목포라는 점을 널리 알려 관광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머리를 올려 묶은 3명의 여성이 흥겨운 스윙 재즈 리듬에 맞춰 노래합니다. 목포시 출신 가수 이난영 씨의 두 딸과 조카로 결성돼 1953년 데뷔한 3인조 걸그룹 김시스터즈입니다. 김시스터즈는 1959년 동양에서 온 마녀들로 불리며 아시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힘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김시스터즈. 목포시는 김시스터즈의 탄생의 근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K-팝 한류 열풍에 초석을 다진 셈입니다. 오늘날 K-팝 스타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했던 첫 번째 걸그룹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지난 2020년 목포에는 이난영과 김시스터즈 전시관도 개관했습니다. 음악사적으로 목포는 새로운 글로벌 방향을 모색할 시점. 이런 가운데 K-팝 원조 목포라는 브랜드 콘텐츠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도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초적으로 K-팝의 원조는 목포다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애양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굳건히 해서 K-팝 원조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목포시는 목포가 K-팝 원조다라는 브랜드를 더욱 구체화해 새로운 목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오늘 오전 11시 50분 광양제철소 한 공장 내 전기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사고 직후 해당 설비 가동을 중단했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갯바위에 시멘트를 발라 훼손한 여수 예술랜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최근 지난 2020년 해안과 갯바위에 시멘트를 불법으로 매립해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7살 예술랜드 업주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갯바위를 불법 매립한 면적이 넓고 완전한 복구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려는 노력을 인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시가 귀농 귀촌인의 동촌생활 적응을 위한 전원생활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원생활대학 교육은 귀농 귀촌인 및 예정자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다음 달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22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식민 잔재에 대한 도민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 결과는 전남 식민 잔재 청소활동 추진 사업의 정보 공유와 기초조사 자료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 웅천 마린파크 애시양 아파트 1, 2단지가 제5호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간접 흡연 예방과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는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지정됩니다. 전남 지역에도 오후부터 비가 차츰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길게는 금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은 12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오늘보다 2도가량 내려가면서 28도에서 최고 30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종일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광양, 고흥 25도로 내일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고흥 28도, 여수와 순천 29도, 광양 30도 전망됩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55분,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5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고흥군과 제주시 흥양농협과 제주시 농협이
고흥쌀을 비롯한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이들 4개 기관 단체장과 제주 전남농협 본부장 등이 참석해 고흥 제주 간의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과 유통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고흥 제주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더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창만과 고흥만 등 간척지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고흥쌀을 시작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주에 유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동남아 기업들에 대한 마이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아시아 전역의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의 다낭, 호치민 등의 지역민으로 구성된 베트남 여행사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이스 유치를 위한 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 최대 마이스 박람회인 ITB 아시아와 10월 30일 말레이시아 로드쇼 등의 행사에도 참가해 여수를 해외 마이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청년 세대 연결 프로젝트로 처음 실시한 미리 청년 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8세에서 45세까지의 지금 청년과 15세에서 17세까지의 미리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는 미리 청년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신흥중학교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멘토 연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시는 웹툰 작가와 트레이너, 공연 기획자, 음악가 등 8개 직업별로 지금 청년 멘토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두 번째 미리 청년 교실은 오는 11월 남산중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특이 민원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은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기물 파손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담당 공무원과 주변 민원인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또 민원 응대부서 2곳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시범 도입했습니다.